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간밤에 뉴욕 증시가 휴장한 관계로 지난 금요일까지의 핫스탁 3가지를 선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넷플릭스입니다. 오른 김에 $500는 가야지.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제 계정 공유 제한을 한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죠. 그걸 발표한 이후에 시장이 좀 확신을 갖는 듯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목표가 $500까지 나왔더라고요.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시행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 아마 많이 많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돈을 안 내고 있냐는 거예요. 저도 이제 궁금했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단초를 이렇게 보여주는 수치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좀 전 세계에서 보는 사람들이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요. 3분의 1 정도가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돈을 안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족으로 있는데 가족도 지금 미국의 규정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자제분들이 이제 그 학교 가고 나서 따로 사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은 오케이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 집에 오면 그 인정해 주는 그런 식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인증을 하면 되나 봐요. 뭐 와이파이에 접근하는 네, 도구가 있으니까 오늘 가능하겠죠, 뭔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여하튼 3분의 1 정도가 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3분의 1 되는 숫자가 언젠가는 전부 다 못 보게 될 텐데 그럴 때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끊을까? 아니면 난 돈을 얼마 추가적으로 엑스트라 돈을 낼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걸 보면 한 30% 정도 끊은 사람보다 새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라도 많으면 돈을 버는 건데 그렇죠. 더 많은 건데 여하튼 예.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끊은 사람보다 신규 가입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돈을 버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이제 그 서비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에 일단 광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렴했던 분들은 일단 TV에서 보기 약간 버거운 정도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풀 HD급이 제공 안 됐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보다 보니까 풀 HD급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광고 봐도 그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시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카드 회사들도 상당히 이것저것 그런 많은 것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됐건 다른 서비스, 디즈니는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뭐 절반 뭐 2,000원, 3,000원까지 뭐 캐시백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그 맞습니다. 마케팅을 봤더니 그렇게 되면 한 6,000원 내고 월반 보는데 뭐 2, 3,000원 해주면 불과 2, 3천 만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다는 얘기죠. 여기서 유의하실 것이 그러면 그 카드 회사에서 그 돈을 무조건 내주느냐 갖는 게 아니라 카드 회사는 그거를 넷플릭스에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고의 어떤 그런 충성도를 갖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자로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월가에서 목표치고 올리는 거 있는데 네. 울프 리서치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얘기하면서 하는 거가 결국은 넷플릭스가 일생일대 사업 기회를 맞고 있다라는 얘기. 약간 너무 과한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러네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있지 않습니까? 마진율이 지금 더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여주고 스트리밍 하는데 돈이 더 드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3분의 1 되는 사람 숫자 중에서 얼추 계산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다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한 절반 정도까지 돈을 내지 않겠냐. 그 계산하면 추가 비용 없이 얼마만큼 돈을 더 버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름대로 계산했더니 마진율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월가에서 의견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월가의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업계 최고 목표 주가는 지금 피보탈 리서치에서 $53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뭐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생일대의 사업 기회.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과연 얼마나 정말 마진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였고요. 두 번째 핫스탁은 엑센추어입니다.
AI 모든 분야에 전례 없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액센추어가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한 얘기입니다. 뭐 이미 특허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또 인력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액센처 여러 가지 회계 이런 것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세계 최대의 IT 컨설팅 기업이라고 일단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액센처를 쫓아가는 것이 이팸이라는 기업은 좀 아래에 있는 기업이고 더 최대의 1위 기업은 액센처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IT 컨설팅이라는 게 상당히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뭔가 AI도 새롭게 해야 되고 데이터 고객도 더 구분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하다 보면 물론 다 아는 CEO가 있으면 되겠지만 하다 보면 다 익숙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뭔가 컨설팅을 받고 싶을 때 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이 바로 액센처라고 생각하시면 느낌이 딱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거기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여기도 역시 AI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뭐 얘기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그거에 또 플랫폼도 하게 되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액센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결국 AI를 쓰는 것도 결국은 인건비를 주면서도 빠른 의사결정, 고객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관점에서 그걸 하려는데 어차피 자기네 모든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받아서 아웃소싱 할 수 있다면 하겠죠. 그 비즈니스, 그 프로젝트 하는 걸요. 네네. 그런 걸 해주는 것이 바로 액센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고요. 바로 이제 이번 주 말에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어도비가 최고의 관심이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액센처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6월 22일 날 실적 발표입니다. 주당 이익이 3.04달러가 전망되고 있고요. 매출이 165.6억 달러 전망되는데요. 아마 지금 월가에서는 작년 3분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기대감에 이어서 월가의 투자 의견이요. 6월 이후에 최소 목표 주가가 6곳이 상향됐고요. 특히 5% 회사에서는 매도에서 중립으로 의견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AI 관련된 투자가 나왔던 그런 발표의 성과가 당장 내년부터 좀 가시적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허무맹랑하지 않다. 그리고 월가의 지금 눈높이 컨센서스도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기존에 매도를 하던 증거사도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 흐름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뭐 개발하는 건 아닐지라도 예. 그런 거를 컨설팅해주고 이런 비즈니스 자체가 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액센처 많은 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 있지만 그 비즈니스 하나 큰 기업이 하나 우리나라에도 고객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전부 다 액센처의 고객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액센처도 아마 좀 익숙하신 분이나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실 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액센추어 사실 최근까지 주가가 많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IT 쪽의 인프라를 이제 컨설팅 해준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쪽 투자를 많이 줄였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AI가 이제 액센추어에게 또 다른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핫스탁, 세 번째 핫스탁은 S&P 글로벌입니다. 상승장에는 이 종목, 그러니까 S&P 글로벌 뭐 지수가 불마켓 들어오고 랠리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S&P 글로벌이라는 걸 쉽게 해서 S&P 500, 다우지수 이런 것들의 정보, 금융지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양한 신용정보 이런 것도 다 같이 제공하는 회사가 S&P 글로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말 경기가 좋아져서 물건을 잘 팔리고 서비스가 확대되는 그런 기업들도 좋죠. 그렇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들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를 하고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네이버와 비즈니스해서 네이버에 어디 상단이라도 올라가길 원하고 카카오에서도 뭔가 사업할 때 같이 좀 끼어 사고 이런 것들이 결국 플랫폼으로 성공한 기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 금융정보회사 같은 것도 분명히 거기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죠. S&P에서 무슨 지수를 새로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S&P에서 지수를 산정하는데 종목을 바꾸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벤치마크 지수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거저 쓰는 것 같지만 다 돈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누가 정말 거기서 돈을 벌어들이는지 모르지만 그걸 파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활성화된 것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2020년에 팬데믹 이후에 서학개미 열풍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되면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테슬라가 10배가 가면서 소확개미가 폭풍을 일었고 최근 들어 약간 붐이 다시 되려는 것 자체가 요즘은 또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죠. 다시 한번 네.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가장 큰 포탈 있죠. 포탈의 네이버 아닙니까? 쉽게 네.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여러분 네이버 여러분 한번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지금 해외 금융 지수 치잖아요. 네. 거기서요 실시간으로 S&P 500이 나온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우지수랑 나스닥밖에 안 나왔습니다. 오, 그랬군요. 그 많은 분들이 저기 왜 안 나오냐고 하지만 네. S&P 실시간 지수가 훨씬 비쌉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돈을 받는 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시장에서 S&P의 벤치마크 관련해서 그런 뭐 상품을 만들거나 쓰잖아요. 다 무조건 돈 냅니다. 수수료를 많이 받는 거기다 돈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증권사가요. 여러분들 증권사가 해외 주식시장을 실시간으로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다 돈을 안 냅니다. 웬만한데. 예. 다 무료로 서비스 해주는데요. 다 돈 내고 사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는 종목까지 다 돈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론 비즈니스 때 하겠지만 그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돈 냈었거든요. 그랬군요. 실시간 보기 위해서는요. 딱 그런 느낌으로 그냥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또 대표적인 것이 카드 회사 이런 것들에 카드 회사에 결제를 하지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거기서 소위 밴 사업이나 이런 사업하는 들이 플랫폼을 까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말이 길어졌지만 S&P 글로벌 같은 것도 딱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요. 단 2곳만 목표 주가를 하향했고요. 최소 10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금융시장이 화랑됨에 따라서 좀 쫓아가는 그런 기업군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비슷한 걸 같이 몇 개 말씀드리면 S&P 하면 또 여러분들 무디스 생각나시잖아요. 네. 무디스도 상장돼 있습니다. 무디스도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것도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예. 무디스 많이 얘기들 하고 시장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돈 내는 거다라고 돈 버는 기업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자주 보여드렸던 것이 여러분들이 빅스 얘기를 많이 보시지만 빅스 갖고 돈 벌기 쉽지 않고 그거보다는 빅스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래소가 CBOE 글로벌이라고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오늘 현재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최근에 추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알게 모르게 돈을 버는 것. 또 금융정보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업정보 신용평가하고 있죠. 스스로 애널리스트에 갖고 와서 평가하고 있죠. 수많은 월가의 언론사가 평가할 때 통계 낼 때 통계를 제공하는 거가 팩트셋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상장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주가가 나름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시장이 좋아질 때 함께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 기업들 쭉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S&P 글로벌 외에도 무디스, CBOE 글로벌, 팩트셋 리서치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특징 주는 마무리하고요. 오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뒤늦게 달리기 시작한 주식은 좀 덜 오른 주식을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있겠죠. 왜냐하면 2023년에 미국 증시 최대 특징이 역시 빅테크 중심의 시장 주도였고요. 네네. 거기에는 이제 핵심적으로 AI 그런 빅세븐 그리고 요즘은 뭐 대단한 세븐이다 얘기해서 여러 가지 말들 신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벤치마크 지수 대비해서 이긴 주식이 올해 2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한 2개 반 정도는 시장을 이겼지만 7개 반 정도는 시장이 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최근 20년 중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 시장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웬만해서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 중에서도 누가 이기느냐 하면 탑7이 올라가고 있죠. 탑7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죠? 딱 그 주식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주식들이 지금 시가총액도 불리고 있고 상승률도 큰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럼 반면에 그들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50%가 올랐습니다. 7개 주식이요. 월급색이 23% 올라간 반면에요. 지수 한 12%에서 13% 올라갔지 예. 않습니까? 반면에 그걸 제외한 493종목은 보합입니다. 보합. 어허. 정확히 보면 0.8% 올라갔거든요. 오른 게 없네요. 그러니까 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나마 조금씩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되면 시장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확산이란이 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보면 마켓 브레드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마켓 브레드스가 나오지 않으면 크게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목별로는 갈지 모르겠지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희망을 보는 목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시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6월 이후에 좀 강한 주식들, 6월 이후에 좀 어떤 것들이 살아나느냐를 좀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52주 최고가 대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52주 최고가가 이미 올랐습니다 알 테니까 예. 최고가 대비 20% 이상 아직 여유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추세가 좀 지금 막 살아있고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뽑아낸 주식들이 좀 오늘 보여드리는 표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 표는 한 2, 30종목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일단 캡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볼만한 주식들, 익숙하고 저희가 몇 차례 얘기해드렸던 걸 보면 웨이페어 같은 게 있습니다. 웨이페어는 이제 온라인 가구 전문으로 이제 나름 유명한 쪽인데요. 이게 워낙 작년에 안 좋았던 것들이거든요. 네. 팬데믹 때 부밍했다가 떨어졌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다시 살아나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논란이 여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자주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작년에 최악의 주식을 하나 보였던 것이 매치그룹입니다. 매치그룹은 좀 많은 분들은 아시는 틴더 이런 것들 하는 그러니까 데이팅 앱이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제 익숙하지만 연세에 있으면 저게 뭐냐 하는 바로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치그룹인데 매치그룹도 최근 들어서 나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옷이죠. 의류 쪽에 갭입니다. 갭도 워낙 안 좋았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분류되는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탠리 블랙앤데커라고 있습니다. 블랙앤데커는 대표적인 브랜드죠. 여러분들 다양한 공구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면 가정용 청소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휴대용 청소기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 보면 블랙앤데커 많이 아마 보신 분 계실 것 같고 홈쇼핑에도 많이 있고 뭐 워낙 유명 브랜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그런 쪽에 좀 많이 떨어졌던 주식인데 좀 최근에 반등하고 있고 50주 최고가의 거리감이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AI와 이커머스가 합쳐져서 괜찮은 것들을 말씀드렸을 때 쇼피파이 얘기할 때 같이 말씀드렸던 거가 SC거든요. 그러니까 SC 같은 것도 나름 강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종목을 여러분들 익숙한 거 주시 아까 표 캡처 두셨다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빅7만 올라가는 시장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의 확장이 계속 좀 나타나야 이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6월 들어서 이제 종목군 확장이 나타날 때 조금씩 두각을 보였던 종목들 다만 전고점 대비해서 상승룸이 좀 큰 그런 종목들 여러 가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웨이페어, 매치그룹, 갭, 스탠리 블랙앤데커, 애쉬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 전략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